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철근 콘크리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압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압축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일단 최소 철근비와 철근 간격, 그 다음에 시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철근비 규정과 경제적성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아주 두루뭉실하게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 철근비와 최대 철근비라고 했는데 1에서 8%까지가 철근비 사이고요. 최소는 1%, 무조건 1%다 많아야 된다. 그래야 취성 파괴도 방지가 되고 휨에 대한 저항성도 부여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건조 수축이나 크리프에 대한 영향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최대 철근비는 제가 그때 왜 규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최대 철근비는 8%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리 생각이 했었죠. 이 굵은 골재가 이쪽으로 쭉쭉 밀려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 빡빡하게 철근을 갖다가 시공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공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기둥 철근량은 제가 설계를 하면서 느낀 점은 1에서 2%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학교의 이 기둥도 대략 기둥 매스가 500에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에 700, 500에 600 되는데, 거기에서 0.01%라는 최소 철근비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2대 정도 들어가면 최소 철근비를 만족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철근비 규정 이유가 이제 경제성하고 조금 전에 시공성이라고 표현했으면, 최소 철근비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취성 파괴 방지, 휨에 대한 저항 성능을 부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휨에 대한 저항 성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래 기둥은 이렇게 옛날 역학적으로 했을 때 눌리니까 압축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옆에 지진도 막 때리고 바람도 때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둥과 보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리게 되죠. 기둥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한쪽은 인장, 한쪽은 압축이라는 그런 성능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휨에 대한 저항 성능이니까 이 기둥이 이렇게 긴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서도 축이 발생되고 옆에서는 F라는 힘이 부여가 되었을 때 이게 휨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한쪽 면은 캔틸레버 거동처럼 이게 인장이 발생을 하고요. 한쪽 면은 압축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쪽으로 밀었을 때 반대로 밀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되죠. 결국은 모두 기둥철근도 휨철근이라는 결론이 쓰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압축철근의 이음 길이를 지금은 쓰질 않습니다. 현장에서 모두 인장철근의 이음 길이로 모두 쓰죠. 그래서 정책과 이음도 곧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둥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동그란 기둥도 많이 봤죠. 동그란 기둥. 저번 주에 설명했지만 보통 후프가 이렇게 걸리는데 스파이럴식으로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죠. 이게 원형 동그란 철근 같은 경우는요. 그죠?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죠. 이 기둥도 상당히 좋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사각기둥 같은 경우는 이 방향에 대한 철근들이 명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 밀 때와 Y축으로 밀 때 레이터럴 포스가 작용을 할 때 이 철근들이 각각 저항을 해주는데, 원형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분이 된다. 딱 봤을 때 이 중립축 X에서부터 이 거리들이 제각각 다 틀려요. 제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멘트에 대한 저항 성능은 좀 별로더라. 연상적으로 거동을 하고 다 좋은데 일단 모멘트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설계를 한 10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검토나 내진 성능 평가나 내진 설계를 오랫동안 해본 경험과 노하우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책자에는 좋다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이제 압축제에 대한 일반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도를 진도를 빼다 보니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빨리 기둥을 오늘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고 바로 전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 압축제에 대한 설계 공칭 축강도를 계산하는 것만 진행할 거예요. 원래 그 휨과 모멘트에 대한 관계와 축 방향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기둥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PN, 충력이라는 PN과 모멘트라는 요 MN 관계에서 이게 지금 여러 실험을 통해서 나온 PM 상관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으로 모두 들어가야 기둥이 오케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쭉 이렇게 주축을 나눠서 보면 이 구간은 순수 압축력만 받는 녀석이고요. 이쪽은 휨 모멘트를 받습니다. 중간은 뭐냐? 중간은 축 플러스 모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둥을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이렇게 주인장 철근만 표현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것도 똑같대요. 여기에 내려오는 CC와 CS와 T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컴프레션과 텐션은 동일하다라는 C는 T다 해서 이걸 모두 기둥도 원래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푸는 과정은 잘 없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대학원 과정 가거나 실제 실무 설계를 들어가서 보통 배우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순수 압축력만 나오는 설계 축강도에 대해서 오늘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책에서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수하게 압축력만 받는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둥인데 순수한 압축력만 받는 경우죠. 순수한 압축력만 받는다. 무슨 뜻이냐? 역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단면의 핵 안에서 모두 움직인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역학 시간에 단면의 핵이라고 공부드렸죠. 단면의 핵이 뭐죠? 단면의 핵은 그 핵의 어느 위치를 누르나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 압축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에리어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단면의 핵이라고 표현하죠. 이 기둥에서도 이 내부에 단면의 핵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역학적인 겁니다. 역학.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역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한 이유로 콘크리트의 깊이가 폭이 B고 전체 높이가 H였을 경우에 순수 충력만 받는 녀석에 대한 설계 압축 강도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삐딱하죠. 다시 B와 H에 대한 부분이죠. 순수한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실습 여름방학 때 실습하고 막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는지 모르겠네요. 실습들
실습들 한 번씩 뭐 해보면은 좋죠. 방학 때. 그리고 실습하면서 학과에 신청을 해서 인턴십을 같이 하게 되면 2학기 장학금도 같이 주죠.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서 학과에서 지도 교수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실습 4주는 의무교육이고 나머지 뒤에 4주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은근 많죠. 자, 순수한 압축력을 맞는 경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공시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죠? 그렇죠. H. 여기에 수축하중 P라는 하중을 받았을 때의 응력은 어떻게 구했죠? 시그마는 A분의 P로 계산을 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P를 빼고 이항을 시키면 시그마 곱하기 A가 되겠죠. A. 그럼 여기서의 시그마는 뭐죠? 시그마는 철근의 FY가 될 거고 또 콘크리트의 FCK가 될 거예요. 이게 응력값이죠. 그럼 A는 뭐가 있을까요? A는 그 철근에 대한 AS가 있을 거고요. 콘크리트에 대한 AC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할 수 있죠. 이걸 왜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냐? 이 공식에서 모두 유래가 된 식이 바로 콘크리트 순수 압축력을 받는 그 설계 압축 강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N을 계산을 해보면요. PN을 계산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에리어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체 콘크리트에 대한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B 곱하기 H가 되겠네요. 맞나요? AC, 콘크리트에 대한 단면적은 B 곱하기 H가 되고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되죠? B 곱하기 H에서 철근의 8대, 지금 8개가 지금 박혀 있으니까 철근 AST를 뺍니다. AST라고 붙이죠. 기둥에서는 AST라고 붙입니다. 철근의 단면적이죠. 그럼 AST는요? AST는 철근 개수 N개 곱하기 공칭 단면적이죠. 뭐 D10mm부터 표현을 하면 71, 127, 199, 287, 387, 507, 642, 794 이렇게 단면적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단면적을 계산하면은 저희가 철근에 대한 단면적을 계산을 해서 콘크리트 면적에서 이걸 빼주게 되면 콘크리트 단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가면서 결국은 압축력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는 축력은 시그마 곱하기 A라고 했으니까 일단 콘크리트부터 가게 되겠죠. 이 콘크리트부터 가게 되면 콘크리트 FCK는 무조건 0.85 FCK를 붙였었죠. 왜 그런다? 장기 발현 강도의 85%만 우리가 봐주기로 했죠. 압축 강도에 0.85 FCK에서 바로 요거를 계산하면 되죠. 그죠?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BH를 우리가 크로스 에리어라 그래서 HG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스 에리어. 전체. 그냥 크로스니까 전체 단면적이 되는 거죠. 철근을 빼지도 않은 단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콘크리트만 딱 가지고 오려고 해보니 크로스 에리어 전체에서 철근에 대한 단면적을 먼저 뺍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AC 맞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거 플러스 철근에 대해 철근도 압축력을 똑같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AST 곱하기 FY를 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써도 되죠. 뭐 똑같이 체계가 쓸 필요 없어요. FY 곱하기 AST를 써도 여기도 시그마 곱하기 AST가 되네요. 그죠? 두 개를 합친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친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식과 일맥상통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강도식들은 전부 다 시그마는 A분의 P라. 그러니까 뭐 응력에 대해서 논하라. 단위 면적당 받을 수 있는 하중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식을 한 구절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죠. 축강도는 여기에 뭐가 붙죠? 강도 저항계수 파이가 붙죠. 파이가 붙고 또 뭐가 붙습니까?
파이가 붙고, 이 파이가 붙고 또 여기에 뭐가 붙죠? 파이가 붙고, 그럼 이게 전체 콘크리트의 단면적,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앞에 뭐가 붙는다? 편심을 고려를 해야 되죠. 편심.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지워볼게요. 이건 다 이해했죠? 편심을 고려한다는 이유가 기둥이 혼자 떨렁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죠? 기념비석밖에 없어요. 기념비석. 기념비석. 그죠? 어디 뭐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기념비석을 세워놓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뭐가 있다? 모든 기둥들은 이 보호와 함께 엮여져 있다. 이렇게 모두 엮여져 있으니까 이 하중을 받았을 때 이쪽으로 모두 쏠리려고 하는 편심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편심. 이 편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심에 대한 영향을 무조건 고려를 해라. 그러니까 축강도의 80%만 맞아라죠. 편심을 고려해서. 뭐 그런 뜻이죠. 중심 축하중이 아니고 편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80%에 대한 영향을 같이 고려해 주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써. 편심 80%에 강도 감소 계수에 이것도 밖으로 빼볼까요?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그죠? 미안합니다. 여기에 표현을 하고 여기에 파이가 붙으면 되겠죠? 그럼 파이가 붙고 결국은 시그마 콘크리트의 AC를 한 것과 맞죠? 플러스 시그마 철근의 단면적 계산한 것과 지금 유사하게 나오죠? 똑같죠? 결국은 요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축강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결론이 씁니까? 계산기만 두들기면? 네, 그렇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참 쉽죠? 참 쉽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식들이 뭐 공학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식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익숙하게 풀어도 되겠지만 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애를 먹는 경우도 있죠. 지금 뭐 철근이라는 항상 뭐 철근 콘크리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묶여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순수 다른 철골 조나 이런 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모든 공식들이 전부 다 실험에 의해서 나오죠. 경험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이 너무 많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의 시험을 볼 때는 콘크리트는 웬만하면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외우고 들어가거나 어느 정도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웬만하면 다 공식들은 머릿속에 갖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조그만한 걸 갖고 잡고서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좀 넓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머릿속에 와닿기 좋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 시간은 그 공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순수 압축력을 받는 녀석에 대한 설계 강도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바로 전단 들어갈게요. 보에 대한 전단.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마칠 때가 됐죠. 수업을 마칠 때가 됐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뭘 한다? 방금 전에 그 공식으로서 시그마는 뭐 A분의 P다라는 요 식으로 모든 걸 다 도출해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바로 예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